네, 녹음을 시작했습니다.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카메라 세팅도 해보고 녹음 설정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막상 어제도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 좀 그 대본을 읽은 녹음물을 들어보니까 영 또 별로라 가지고 엎었죠. 게다가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잡음이라든가 이런 게 잡히질 않아 가지고 이게 노래를 녹음하거나 할 때는 어쨌거나 흔히 말하는 음악들 그런 소리들 때문에 묻히는 감이 있는데 정말 딱 목소리만 녹음해서 들으니까 그 수많은 잡음들이 좀 더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. 어쨌거나 하기로 했으니까 또다시 시도해 봅니다. 유튜브를 왜 하려고 했는가? 2026년 새해라는 핑계를 대보기도 하고, 그냥 막연히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,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나이 먹고 하게 되니까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원래 보던 거를 자기가 평소에 즐기는 거를 좀 하고 싶잖아요. 영화를 많이 볼 때는 배우가 되고 싶기도 하고, 감독이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, 각본을 써보기도 하고, 소설을 많이 읽을 때는 책을 써봐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나, 아니 평론가가 돼 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을 하고 싶기도 하고. 한참 공부를 했던 때는 인터넷 강사를 매일 보니까요. 인터넷 강사가 동경의 대상이 되고, 나도 강의를 좀 해볼까? 이런 생각도 해보고.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맨날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한번 나도 해볼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릴 때 강사에 대해 품었던 약간의 동경이나 감독들, 영화 배우들, 아니면 소설가, 평론가, 이런 사람들에게 품었던 동경은 사실 제가 즐겼던 컨텐츠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컨텐츠들에 기대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적 친밀감을 가진다거나 동경을 가진다거나 하는 식이죠. 유튜브란 컨텐츠는 좀 더 훨씬 가깝고, 특히 그 컨텐츠들의 창작자와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맨날 향유하는 입장에서 그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, 그래서 내가 뭘 창작하고 싶은가?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작 딱히 대답할 게 명확치 않죠. 흐리멍텅한 상황이고.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첫 번째 주제는 유튜브입니다. 제가 유튜브라는 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, 생각나는 대로 이거저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대본을 당연히 쭉 썼었는데요. 대본을 다 써놨는데 그 대본을 또 읽어 보니까 또 너무 내가 쓴 것 같지가 않기도 하고, 제가 썼음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. 글을 좀 잘 못 쓴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대본 쓸 때도 재밌었던 게, 이거는 나중에 AI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, 그 챗GPT한테 그런 거를 프롬프트로 넣었어요.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고자 한다. 대본을 초안을 써달라. 대략적으로 유튜브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설명을 해달라. 이런 흔한 프롬프트를 부탁했는데 생각보다 잘 쓰는 거예요. 생각보다 잘 썼지만 또 역시 또 막상 제가 쓴 글은 아니고 그 한번 쭉 읽어보는 봤는데 이거는 내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덮고 제가 썼죠. 근데 웃기는 거는 또 막상 제가 썼는데 그 AI가 만든 대본에 약간 영향을 받기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글이 맞나?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죠. 아무튼 제가 써놨었던 대본의 일부는 채용하고 일부는 버려가면서 방송을 녹음해 보겠습니다. 근데 사회적인 담론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삶의 방향성을 다룬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.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.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화수구
배관공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, 하수구 뚫는 거,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를 보기도 하고, 병원에서 코나 뭐 귀를 이제 파주시는, 판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청소해 주시는 그런 영상, 그런 영상도 가끔 떠가지고 보기도 하고요. 뭐 동물들 나오는 영상들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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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보기도 하고, 아니면 어떤 분야에 정말 대가라고 하실 분들, 정말 교수님들이나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본인 얘기를 또 재밌게 풀어주시는 것도 있고요. 굉장히 다양한 군상 삶의 모습, 그 영역, 그걸 좀 더 영상으로 마주하는 거는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거.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? 끝없는 다큐멘터리가 틀어진다고 할까요? 그것도 정말 편집도 제대로 되지 않은, 물론 편집을 다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, 우리가 흔히 기성 매체에서 생각하는 그런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흥미롭죠. 게다가 국적을 가리지 않죠. 외국, 미국이든 아니면은 정말 아프리카든 그런 곳들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마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롭고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긴 합니다.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말이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는, 그런 것들을 정말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도 이어지는데, 컨텐츠 형식이 많이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.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카메라 한 대 앞에 놓고 자기가 얘기하는 방식, 흔히 말하는 유튜브 또는 뭐 브이로그 컨텐츠들이 이제는 유튜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, 사실 영상 콘텐츠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? 영상 문법이라고 할까요? 한 사람이 나와서 본인 얘기만 줄창 떠드는 그런 방식은 되게 낯설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나 이런데 뭐 인서트 씬으로 들어간다거나, 사람들 인터뷰하면서, 그래,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 장면으로 쓰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지, 한 사람이 온전히 혼자 얘기를 하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신기한 장르? 뭐라고 할까요? 그 컨텐츠 형식이긴 합니다. 이게 기존 영상들을 보면은 사람도 많이 붙고,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진행자가 있고, 뭐 카메라도 여러 대고, 뭐 조명도 치고, 뭐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. 이제는 유튜브 컨텐츠라는 걸 위해서는 정말 카메라 한 대, 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녹음기 한 대 가지고도 이렇게 시도할 수 있다는 건 참 신기하긴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조명도 꺼놓고 그냥 편하게 녹음기 하나 켜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잡생각은 약간 종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예전에 그 종편이 최초에 개국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뭐 드라마도 만들려고 하고 예능도 만들려고 하고 뭐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도 런칭해 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막상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,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포맷은 저는 썰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람 뭐 한두 명, 뭐 세 명 이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냥 정치든 시사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좋은 게 정말 정말 제작비가 저렴하게 들어갑니다. 카메라 같은 경우 뭐 두세 대를 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녹화를 다 떠놓고 그렇게 무빙샷, 그러니까 무빙 카메라 감독이 무빙할 필요도 없이 그냥 녹화를 틀어놓고, 그리고 나중에 그 녹화된 본을 가지고 편집만 하면은 또 그럴듯한 콘텐츠가 나오고,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를 라디오든 어떤 이질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도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. 반대로 유튜브 컨텐츠 시대에 들어와서 라디오들이 다시 유튜브로 복귀를 하고 있잖아요. 물론 영상은 쓰이고는 있지만은 그것도 인상적이긴 합니다. 유튜브 덕분에 뭐 때문에 아무튼 기존의 그런 비디오들이 오히려 라디오들의 약간 일정 파일을 내주는 느낌을 받는 거는 좀 아무튼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단 엄청 싸잖아요. 그렇게 촬영하는 게 그 사람 두세 명, 평론가, 뭐 정치 평론가든 아니면 뭐 시사 평론가든 양측 패널 한 명씩, 그리고
뭐 진행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보면은 사실 지금 대부분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비디오 콘텐츠들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형식의 유튜브가 늘어났고 그게 또 익숙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. 그게 뭐 재밌습니다.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도 유튜브 충분히 때깔 좋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, 그리고 사실 때깔이 그렇게 좋을 필요가 있느냐 보면은 또 안 그래도 그냥 개인 자체의 매력이나 컨텐츠 자체에 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뭐 또 성공이라고 말하니까 그 성공이 또 약간 좀 미묘하긴 하네요. 그 세 번째로 생각한 게 뭐 방금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데, 참 다양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그 형식이나 심지어는 컨텐츠의 내용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유튜브가 이제 만들어진 지 뭐 10년이 훨씬 넘었죠, 이제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누적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놈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 순간순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포맷이 있고, 그 포맷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상들을 생성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분명히 참 가치 있는 내용인데도 그런 조회수라든가 구독자라든가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각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약간 비슷비슷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. 결국에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겠죠. 이게 조회수가 돈이 된다. 그 딱 하나의 명제 때문에 아마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운영하는, 지금은 거의 뭐 글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제 혼자 이렇게 저렇게 끄적끄적거렸던 글 중에서 정말 유튜브 덕분에 정말 이런 거장들의 뭐 가르침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너무 좋은 일이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까지도 어쩐지 쓰레기 더미처럼 보인다.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 있으니까. 그런 생각을 써놨던 기억이 나네요. 아무튼 네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, 결국 그 조회수가 돈으로 직결되는 게 굉장히 이런저런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김민하 평론가가 방송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. 영상과 시청자들의 간극이, 그 영상 제작자와 특히 영상 제작자와 시청자의 간격이 너무나 좁아졌어요. 예전에는 어떤 방송을 만들고 그 피드백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그 피드백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시청률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할까, 매출,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텀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. 영화도 마찬가지고.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. 어떤 그 순간에 올린 그 즉시 조회수가 몇 천이냐, 몇 만이냐, 영상 제작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그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.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회수 아니면은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실시간 시청자들이 숫자가 확 빠지기도 하고,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창작자와, 그러니까 제작자와 시청자들의 간격이 이렇게 너무 좁은 게 영상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. 김민하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라는 이유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 있었던 반면,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? 창작자가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꼭 그게 좋은 창작물은 아니고, 반대로 조회수가 낮다고 해가지고 꼭 의미 없는 작업물이 아닐 텐데, 근데 유튜브의 그놈의 조댓구, 조회수가 곧 돈으로 직결되는 사회에서,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, 그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라고 할까요? 가치가 곧 조회수랑 직결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 마지막 생각으로는 없죠.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쇼츠도 계속 보고,
특히 뭐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으로 갈 때나 굉장히 뭐 라디오처럼 많이 틀어놓고 살고 있으니까요. 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땐 재테크 영상들 몰아봤다가 요새는 회사의 인사 관리나 이런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니까 그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유튜브 통해 가지고 유튜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냥 뭐 그런 현상이 있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합니다. 아까 챗GPT한테 그 대본을 맡겼을 때는 그러니까 맺고 끊음을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과 보지 않음을 개인이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의 결단으로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뭐 좋은 말씀을 해줬지만 그런 좋은 말씀을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제가 여기서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아무튼 제가 영상 녹화도 해보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일단은 포기하고 이렇게 녹음으로 팟캐스트 형식 비슷하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. 이걸 또 편집해가지고 올리는데 시간이 또 걸릴 텐데 과연 이번에 녹음한 거는 제가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조태구 해주시고요. 조회수는 모르겠고 아무튼 제 일상이나 제 기억들이나 제 생각들을 이렇게 남겨본다는데 의미를 두고 한번 그래도 쭉 이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